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이 함수 fx값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을 3번 곱했을 때 x제곱 플러스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1차식이겠네. 1차 이하의 식. 먼저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값은 x 플러스 2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fx의 값을 3번 곱하라고 하니까 fx의 값을 삼성하겠습니다. 삼성했더니 앞에 거에 삼성. 그 다음 앞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플러스 3 곱하기 아씨 나 지금 뭘 뒤에 거 안 썼지 지금.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 마지막에 뒤에 거에 삼성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지죠? 결국 구하는 나머지 값은 이것만 x제곱 플러스로 나누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x의 세제곱. 또 누구지? 네, 어서오세요.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의 값을 x의 제곱 플러스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몫의 값은 지금 x입니다. x를 곱했더니 x의 3승 플러스 x로 빼고 있습니다. 뺐더니 6x의 제곱 플러스 11x? 그 다음 몫의 값은 6인가? 6x의 제곱 플러스 6으로 빼고 있습니다. 뺐더니 남은 녀석의 값은 11x 플러스 2예요. 거기다 1 대입하라고 합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양수인 a에 대해서 최고차함계수의 값 양수인 a라고 합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양수 a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가에서 나온 말은 x 앞에 뭐가 반대일 때는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이 축입니다. 괄호 속의 거 2개 더한 다음 2로 나눠주면 더한 건 4, 2로 나누면 2가 되겠군요. 괄호 속의 거 평균값이 축입니다. 근데 fx에서 1을 뺐다고 밑으로 한 칸 평이동했다고 그게 x-a로 나눠 떨어집니다.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1이라는 얘기인가? a 대입은 빵 나오니까 a 대입했던 fa-1인데 그게 빵이니까 fa는 1입니다. 세 번째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하고 포물선의 그래프가 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포물선의 식을 먼저 잡을 생각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a가 되는데 x-의 완전 제곱식이고 a를 갖다 대입해서 1라운드로 하는 q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을 일단 a 대입해서 1라운드로 가는 q의 값을 구해버릴까? 근데 a 대입해서 1 나오려면 식이 너무 더러워지는데 a를 갖다 대입했더니 a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q의 값 1이라는 얘기네. 그럼 식은 정리할 수 있는데 식이 3차식이 나와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려한 상태에서 이거 그냥 계산할까? 이거 두 개가 접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빵인 거죠. 갖다 놓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ax-2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갖다 놓고 판별식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항했더니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니까 이항이 좀 마이너스 6ax. 그 다음이 4a 더하기 4a는 지워지네? q 더하기 17인가? 판별식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판별식까지 안 써도 되겠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녀석은 오른쪽에가 9a가 있으면 되는 거니? 여기까지 된 거 맞아? i 된 거 맞아? 그럼 9a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q 플러스 17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 곱하기 a-2의 제곱 플러스 1인데 그 값이 9a-17이라고? 그러도록 하는 양수 a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인가? 그 다음에 플러스 4a 13a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1까지 이항했으니까 산수 맞겠나 모르겠다.
양수의 값 구할 생각입니다. 조립제법 하려고 합니다. 조립제법을 1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1로도 안 되고 플러스 값으로 될 건데 플러스 2로 되나? 2대2 했더니 8 마이너스 16, 26, 34 되는 것 같은데 2로? 2로 하고 있습니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9, 18 빵이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허근의 값을 갖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9의 값은 허근이기 때문에 a의 값은 2밖에 없습니다. a가 2인 거 알았습니다. 2대2 하려고 합니다. 2대2번 함수의 값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q의 값이 필요합니다. q의 값 2대2 는 18, a q의 값은 1이군요. 여기가 된 거 맞을까요? 근데 거기다 지금 5대2 하려고 합니다. 5대2 했더니 18 플러스니까 1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문제는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이 fx의 값이 있습니다. fx한테 x 플러스를 곱한 다음에 x를 뺀 녀석의 값이 gx입니다. 근데 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집니다. x-로 나누기도 나눠 떨어집니다. fx의 값은 3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gx의 값은 4차식인 것 같습니다. 그 4차식의 값 1대2번 빵, 2대2번 빵, 3대2번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x 플러스를 곱하기 fx-x라고 하는 이 식은 4차식인데 그 4차식의 값이 x-1도 인수고 x-2도 인수고 x-3도 인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세 개가 인수니까 다른 인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인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뭐라고 할까? ax 플러스 b라고 해버릴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f한테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이 값은 f빵 마이너스 1이고요. 좌변값이 그냥 마이너스 1인 거네.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6b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b의 값이 좀 6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a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a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a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건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4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6분의 1이고요. a라는 녀석의 값은 24분의 3인가? 맞나? 아니구나. 24분의 7인가? 아, 5인가? 맞아요? a의 값이 24분의 5였을 때 문제에서 이거 숫자 너무 복잡한데? 이 식이 지금 24분의 5x 아까 b의 값 까먹었다. 여기다 숫자를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4만 대입하세요. f한테 4 대입하고 싶습니다. 4 대입했더니 5 곱하기 f4 마이너스 4의 값이 4 대입했더니 3, 2, 1, 6 4 대입했더니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1이네. 그럼 2항 했더니 10 f4의 값은 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할 것을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끝! 끝 맞아? 뭐 틀린 개 수는 많은데 질문은 왜 적지? 아예 더 질문할 거.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i 곱하기 1-4의 거듭제곱의 값이 음의정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의정수? 그럼 i한테 뭘 곱해야지 음의정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n값한테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안 나옵니다. 음의 정수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은 i한테 1-4의 제곱을 곱하려고 합니다. 1-4의 제곱은 마이너스 2i니까 곱한 녀석의 값은 양의 정수가 나오니 이것도 음의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방금 전에다 1-i만 더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4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1-4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i니까 4번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앞으로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5번 곱하겠습니다.
5번 곱하면 누구야? 여기다가 지금 1-i만 곱하면 되니까 야, 씨, 음의 정수 절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아, 나오겠구나. 6번 하면 나오겠구나. 여기다 1-i만 곱하면 되니까 1 곱한 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i를 곱한 거 플러스 4. 이것도 음의 정수가 안 나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대입하면은 1-i 6승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내가 지금 6승의 값이면은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를 3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8i가 되겠다. 마이너스 i 3번 곱하면 플러스 8i, i하고 8i를 갖다 곱했더니 그 연산 결과가 몇이야? 마이너스 8? 이게 첫 번째 음의 정수가 나온 값이네. 된 거 맞죠? 그럼 지금 제일 처음 찾은 녀석의 값은 6인 걸 찾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여기다가 지금 곱해가지고 음의 정수가 나오려면 앞으로 추가해서 곱하는 녀석의 값이 양의 정수가 돼야지만 곱했을 때 음의 정수가 나오겠네. 그런데 이게 양의 정수가 나올 때가 누구였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i, 4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몇 승해야 되지? 6승하게 되면 2개 곱해가지고 8i, 8승했을 때 양의 정수인 거니? 이해된 거 맞아? 그럼 앞으로 여기서 지금 8승의 값이 더 곱해지면 8승의 값이 곱해지면 14승이 되면 여기다 16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건가? 그럼 결국 숫자는 앞으로 매번 80 곱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8씩 증가하는 것 같아. 그럼 8 더했더니 14, 8 더했더니 22 이런 숫자의 값이 필요하군요. 이런 녀석의 값이 100 이하에 몇 개가 있는지 필요합니다. 100 이하의 개수의 값을 구하려면 이 녀석의 정체가 6, 14, 20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8k 마이너스 2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6, 2 대입한 게 14, 3 대입한 게 22. 여기다 뭘 대입할 때까지가 100이 될 때까지가 언제인지를 알면 되겠다. 13을 한번 대입해볼까? 13을 대입하게 되면은 13이면 104? 104에서 2를 뺀 녀석이 값 100보다 크네. 그럼 13을 대입할 때까지만 100보다 작은 거구나. 그래서 13개 있는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K한테 1부터 13까지 대입했을 때가 되니까.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용인이 더 질문 안 한 거 있나요? 없나요? 나머지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더 잘 보셔야죠. 아예 더 이상 모르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책 펴보세요. 지금 다들 마더텅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다들 똑같은 책을 산 거 맞을까? 마더텅 기출문제집 산 거 맞아요? 표지 보니까 지금까지 똑같아. 용인도 똑같네요. 자, 오늘 마더텅 기출문제집 진도를 처음으로 나가볼게요. 학기가 시작하고 시간표를 지금 못 잡고 있었거든? 지금 니네가 토요일날 여기 도착하는 시간을 알아 몰라?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이 동네 도착하는 시간. 능주는 알아요? 금요일이요. 항상 매주 금요일날 와? 그럼 넌 항상 토요일날 아무 때나 쉬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 다른 학원 다 있는 거냐? 현주는 토요일날 어제 도착하는지 아직 예상이 안 돼요. 토요일날 몇 시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들 보니까 1시면 여기 있대,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 넌 수업 2주만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주중에 수업할 건데 주중 수업을 수, 금, 일 수업을 하려고 해. 근데 장안고 애들이 오겠지? 용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저번에 주변 친구들한테 빡세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수업 안 하고 맨날 띵까띵까 논다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숙제도 늦고 만큼 내준다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는데 애들이 안 믿어요?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이상한 소문을 낸 거야? 선생님 천사라고 얘기해 가가지고 애들이 개빡세다고 입 소문 나 있어? 어떡하지? 이 소문을 어떻게 바꾸지? 일단 용이랑 놀면서 수업해야 되겠다. 용이야 우리 계약하면은 2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은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수업하자. 수금일 수업을 할 건데 수요일 금요일은 7시 수업을 할 거야. 이해하셨죠? 네, 수금일 7시 수업을 할 건데 일요일 수업은 아직 미정이에요. 시간표를 확정을 못했어요. 오전이 좋아요, 저녁이 좋아요? 저녁이 더 좋다고요? 네, 저녁 시간표를 배정해 볼게요. 저녁에 가능한 시간은 7시 수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수금일 아예 7시로 묶어보면 되겠다. 애들이 안 늘면 용이야 반을 정리하자. 빠이빠이 하자. 지금 한 명씩 있는 반들 이번에 다 정리했거든. 고3 한 명 있는 반 정리했고 중3 한 명 있는 반 정리했어. 그래서 고1도 한 명 있으면 정리해버릴 생각이에요. 그럼 용이는 주말반 수업을 들어야 돼. 일단은 혼자 있어도 주중반 수업을 열어볼게요. 애들 오겠지? 너 어떻게 생각해? 안 올 것 같아? 개박사로 소문나가지고? 아가씨 어떻게 소문을 바꿔야 되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용이랑 놀면서 하자. 자, 마더텅이라는 책에 27쪽을 펴보세요. (27쪽에) 고난도 문제라고 써있니? 그 마더텅 고난도 문제 27쪽부터 몇 쪽까지 있어? 27부터 29까지. 야, 드디어 이제 3월이야. 세문제 주중에 낚시 가면 용이 혼자 회를 먹을 수 있네? 주말에 낚시 안 가거든. 용이야, 너 회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입이 하나밖에 없다. 회는 주말에 금요일날 낚시 가서 잡으면 토요일날은 신선하지 않아서 먹으면 안 돼. 그때쯤이면 세균이 배양되어 위험하거든? 자, 최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문제가 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만든 책인데 싹 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그 문제를 갖다 따다가 만든 책이거든? 이거나 자이스토리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대성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 이투수 모의고사 뭐 이런 모의고사들이 있거든? 거기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 이 책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약간 조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 고난도 문제들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조잡해. 귀찮게 만들어 사람을. 출제는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출제하거든? 근데 문제 중에 되게 더러워서 마음에 안 드는 문제도 제법 많습니다. 24년도에 28번 문제라는데 2차 방식 fx가 있고 1차 방식 gx가 있습니다. fx, gx를 갖다 곱했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가지고 나누었더니 목색값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을 일단 세우면 되겠네. 2차식과 1차식을 곱했으니까 3차식일 겁니다. 3차식의 값을 지금 fx-2x의 제곱으로 나누게 했는데 요건 지금 2차식이거나 1차식이겠다. fx가 2차식이니까. 그걸로 나누게 했을 때 목색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값이 목색값을 알려줬구나. 목색값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값은 요게 나머지라고 합니다. 우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최고차가 차수가 3차여야 되잖아. 좌변이 3차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2차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1차인 게 확실한 거니? 그래서 우리는 fx의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첫 출발이 2x의 3승으로 출발하는 2x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가 되어서 이 녀석의 값 2x제곱이 지워지고 1차식이 되는 거구만. 근데 그 뒤에는 1차항이나 상수항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x제곱이 지금 들어가면은 2x제곱 지워지고 1차식이 있을 건데 그럼 이 녀석은 3차식일 거고 오른쪽이 2차식 더하기 2차식이구만. 그런데 얘가 1차식으로 나누게 한 나머지 값 몇 차여야 돼? 얘가 상수항이어야 되는 거네.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앞에가 2x제곱으로 출발했으니까
gx라는 녀석의 정체는 마이너스 2x로 출발해야 되니? 그래야지 x를 곱했을 때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소거되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1차항도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상수항이니까? 그런데 그 1차항의 값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ax라고 한다면 이거의 1차항의 값은 누가 있어? 상수항의 값은 a가 있어야 되니? 왜 뭐 잘못 얘기했니? 아,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ax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지?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데? 대입할까? 대입해서 항등식 문제를 풀면 되겠네. 되게 귀찮긴 하지만 항등식 문제를 풀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녀석의 값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는 식인 모양이야. 근데 두 녀석의 값을 뺀 녀석이 2x의 제곱을 뺀 녀석의 값은 ax 플러스 b고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하네. 나머지 값이 상수항인데 상수항의 값은 두 개 더해가지고 b인 거니? 여기 항등식에서 a, b만 구하고 나면 fx를 구할 수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항등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4라고?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4니까 a 값은 당장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보고 얘기하냐? 1차항 계수 보고 얘기해. 2차항 계수 볼까? 2차항 계수가 누구지? 2차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인가? 2차항 계수의 값이 16인데 오른쪽 2차항 계수 구하려고요. 2차항 계수의 값은 b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10인가? b의 값은 4인가요? 끝입니다. 그냥 꼴랑 항등식 문제만 풀어가지고 숫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하고요. 여기다 지금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2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16이 답이겠네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1번 문제라고? 21번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21번인데 짧고 간결한데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지? 7승 더하기 7승의 값을 구하라니까 생소한 애들은 틀리라는 얘기구나. 지금 더한 녀석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곱한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녀석의 값이 6이라고 얘기하니까 xy 값이 누구란 얘기죠? 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합과 곱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합과 곱을 할 때 7승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7승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라는 얘기네. 7승 더하기 7승의 값을 구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7승 더하기 7승의 값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 5승 더하기 5승을 외우는 것 같은데 5승 더하기 5승의 값을 구하려면 제곱과 3승한 걸 갖다 곱해야 되잖아. 그럼 7승의 값을 구하려면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면 7승이 나와? 3승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4승 정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곱했을 때가 7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이 x의 7승, 이렇게 곱한 게 y의 7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은 좌변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빼줘야 되겠군요. 뺄 거는 x의 4승, y의 3승, x의 3승, y의 4승을 빼야 됩니다. 공통된 녀석의 값은 x, y의 3승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라고 썼을 때 x의 4승, y의 3승, x의 3승, y의 4승을 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답을 구할 생각인데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의 값은 3승 더하기 3승의 값이 필요합니다. 공식은 알고 있습니다. x 플러스 y 값을 3승한 다음에 3xy x 플러스 y를 하는 거라서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했더니 6, 8하고 6 대입했더니 14인가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4승 더하기 4승의 값으로 갔습니다. 4승 더하기 4승의 값은 제곱 가지고 풀어야 되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을 할 건데 제곱한 값의 합의 값은 6이라고 합니다. 앞에 건 36입니다. 36에서 2 뺐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대입해볼까? 14 곱하기 34라는 녀석하고 빼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3번 곱했으니까 이건 플러스 1로 바뀌었겠다. 그 다음 플러스 2 이제 이걸 못하겠는데 나는 4, 4, 16 6 더하기 8, 8로 끝나야 돼. 이거겠지?
더 클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길어. 18번 문제로 갑니다.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 위에 세점 좌표가 있습니다. 세점 좌표의 값이 P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 다음에 A점 좌표의 값은 A, A 제곱이라고 얘기했고요. B점 좌표의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네. B점 좌표는 뭐 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1하고 A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준 중점인 거니? 수선해발 Q점과 R점의 중점 좌표가 N점인 건가? 그 중점의 좌표에서 포물선에 있는 점의 좌표를 설정한 거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이거 지울 수가 없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는 Q점과 A, 0이라는 R점 좌표에 대해서 사각형 PARQ라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PARQ라는 이거 사다리꼴이네. 사다리꼴에 대해서 MN의 값은 PA하고 QR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점도 중점, 이 점도 지금 중점이라고 MN의 값이. 그랬을 때 MN이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알고 싶다면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의 값은 1, 여기 길이 값은 A제곱, 평균값을 구하세요. 가는 1도 아니네? 가는 평균값으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또한 MB의 길이 값을 구해보세요. MB 길이? MB 길이의 값은 M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빼야 되잖아. 우리 B점의 Y좌표 알고 있고 2분의 A-1, 2분의 A-1 제곱이었으니까 M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M점의 Y좌표가 방금 구했던 이거인 거니? MN이라는 길이 자체가 M점의 Y좌표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지금 MB라는 길이가 필요합니다. MB라는 길이의 값을 구할 때 M점의 Y좌표인 2분의 1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에서 2분의 A-1이라고 하는 N점의 X좌표의 값을 대입해서 제곱한 녀석의 값이 B점의 Y좌표입니다. 된 거 맞나요? 그거 빼기만 해가지고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데 가의 값에서 이거 빼세요. 졸라 친절해. 나만 구하면 되니까 빼기 하겠습니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서 제곱했더니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분의 1인가? 뺀 값을 쓰고 있습니다. 뺀 값은 4분의 1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1인가요? 아니야, 뭐 잘못했어? 2분의 A제곱에서 4분의 A제곱 뺐으니까 맞게 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냐? 4분의 1로 묶었으면은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인가요? 자, 가나의 값은 구했습니다. 이제 다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무슨 재주로 구할 건가요? MAB가 두 개 있다고. 뭔 개소리야? M, A, B. 왜 이게 두 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왜 여기다 두 배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밑변값이 똑같은 두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 삼각형만 구해서 두 배 하겠다고? 그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값에 두 배 하려고 합니다. 그럼 높이의 값이 중요하겠네? 이 선이 x의 값은 2분의 a-1이라는 선이었고 이 선이 x는 a라는 선이니까 지금 높이의 값은 이 높이의 값은 a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a에서 뺐더니 요만큼의 높이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1인가? a에서 이거 뺐으니까 끝났네. 내가 필요한 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b 곱하기 nr인데 nr 값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값이 2분의 a 플러스 1입니다. nb 값도 알고 있습니다. nb는 이겁니다. 식이 이뻐지는데? 2하고 2분의 1은 지워지고 이거랑 이것만 곱하면 되는 거네. 곱했더니 8분의 1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 다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8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가나다의 값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의 값을 다 알고 있을 때 가나의 알반식을 FA하고 GA라고 한다면 가에는 3을 대입하세요. 3 대입했더니 5인가? 3 대입한 건 5입니다.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9인가? 8이에요, K는? 그 세 개 값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22가 맞아? 되신 거 맞죠? 빈칸 채우기 문제는 눈만 똑바로 뜨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44번 문제는 29번 문제라고 합니다. 4점짜리 문제 29번 문제인데 AB라고 하는 선분이 있는데 AB라는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AB라고 하는 호 위에는 P점이 있습니다. P점 좌표는 임의의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름 길이를 안 줬다 문제가. 지름 길이의 값을 안 줬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P점에서 수산발 내린 점이 Q점이고 선분 AQ가 지름인 방언, 선분 QB가 지름인 방언을 갖다 그렸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도형의 넓이의 값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방언? PQ를 지름으로 하는 방언은 요거란 얘기잖아, 지금. 요 방언의 넓이의 값을 S2라고 얘기했네. S1의 값은 그림을 그려놨고 S2의 값은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문제에 구한 녀석의 값은 하나 더 있나? S1하고 S2의 값에 대해서 AQ라는 길이에서 QB 값을 뺀 건 8루트 3입니다. AQ에서 QB 값을 뺀 게 8루트 3? 넓이의 값의 차이값은 2파이? 아이씨,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일단 S1이라는 넓이의 값을 구해야 되겠다. 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군지 몰라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뭐 2a라고 해볼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2b라고 해볼게. 그럼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은 몇이야? a 플러스 b가 반지름인가? 지름이 2a 더하기 2b니까? 그럼 반지름이 a 플러스 b였을 때 내가 반원의 넓이에서 조그만 반원 2개 뺀 이 S1이라는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자, S1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S1 값은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값이 a 플러스 b라고요? 근데 조그만 왼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a제곱이네? 오른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b제곱이구만. 근데 2분의 1 파이 a제곱과 2분의 1 파이 b제곱을 뺄 수 있네. a제곱 b제곱을 빼지네. 그럼 결국 남은 게 누구야? 결국 남은 건 ab 파이만 남니? S1의 값은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제 S2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S2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금 S1 값을 AB로 표현했기 때문에 S2의 값도 AB로 표현해야지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를 니네가 지금 현재 알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레벨로 알 수 있거든? 저기 길이의 값은 누굴까요? 중학교 2학년을 검정고시를 봐서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네. 왜 모를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원의 중심에 대해서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은 90도인 거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수산발 내리면 높이의 값 h, 왼쪽이 x, 오른쪽이 y였을 때 무슨 공식을 알고 있니? 피타고라 정리 배울 때 배웠잖아. 뭐 알고 있어? h제곱의 값이 xy라는 거 알고 있니?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2a라는 녀석과 2b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여기 높이의 값을 제곱한 거네. 2a하고 2b를 곱하면 4ab.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은 요게 지금 높이인 것 같은데? 되신 거 맞나요? 이게 높이였을 때 알고 싶은 녀석의 값은 거기다 그리는 반원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반지름 길이의 값이 루트 ab구만. 반원의 값이 루트 ab니까 반원 넓이의 값은 반지름은 루트 ab니까 제곱했더니 ab 파이 그 녀석의 절반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S1 빼기 S2라는 녀석의 값은 어차피 2분의 1 AB 파이가 될 건데 그 넓이의 값 2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B 고백값이 4인 걸 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줬구만. 고백값이 4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녀석은 요 값이 2A 빼기 2B를 얘기하는 거구만. 2A 빼기 2B의 값이 8루트 3이니까 A 빼기 B의 값은 4루트 3인가요? 내가 필요한 건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AB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이 요 값이 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끝났네.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곱셈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한테 4AB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했더니 48, 4배 했더니 16, 64, 합의 값은 8. 답은
16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45번은 30번 문제, 모의고사 30번 문제는 각각의 모의고사의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모의고사를 3월달에 처음 딱 보잖아. 모의고사 문제는 30번 문제는 보통 풀 때 일반적으로 거의 25분, 30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야. 문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수학적으로 높은 수준인 게 아니라 퍼즐을 풀듯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거든. 그럼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정도? 문제 풀다가 10분쯤 지나서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AB라는 길이값이 4라고 얘기합니다. AC의 길이값도 4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변 BC의 길이값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변 AB 위에 있는 L1, L2라는 점의 좌표를 잡았습니다. L1, L2의 점의 좌표는 어디다 잡았는지 설명이 없네. L1에서 변 AC의 평행한 선 그었습니다. L2에서 AC의 평행한 선 그었습니다. 임의의 점 L1과 L2였는데 BC 위에도 M1과 M2의 값을 여기 만난 점이 M1과 M2인데 여기서 지금 AB의 평행한 선을 또 그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점의 좌표가 N1과 N2입니다. 그때 문제는 AL1이라는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하고 L2B라는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곱했을 때 1 나온다고? 이건 개소리래. 저기 길이를 곱해서 1 나온다는 말은 두 숫자의 값이 역수관계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x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 x분의 1인 거네? 어두운 부분 전체 넓이의 값이 삼각형 전체 넓이의 절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의 넓이가 전체의 절반? 어이씨, 어떻게 하지? 그때 L1과 L2의 값을 설정했을 때 어두운 곳의 넓이의 값 2분의 1일 때 여기 사이의 길이 값을 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길이의 값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색칠한 곳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색칠한 곳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넓이의 절반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하냐? 세 군데 넓이를. 세 곳의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나 우리가? 전체 넓이의 값을 S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넓이의 값은 S1, 여기 넓이는 S2, 여기 넓이는 S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S1, S2, S3라는 넓이의 합의 값이 전체 넓이의 절반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넓이의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변이 4인 건 알고 있지만 밑변 길이 모르고요. 사이에는 각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넓이 값을 숫자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넓이의 값을 숫자로는 못 구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이지? 어떻게? 전체 넓이의 값을 S라고 설정했을 때 S1이라고 하는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니? S1이라는 넓이하고 전체 넓이는 닮았니? 닮았으면 닮은 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였던 전체 넓이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x분의 1이 된 거야? 4였던 길이가 x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뭘 곱해야지 4가 x분의 1로 바뀌는 거야? 4x분의 1을 곱해야지 x분의 1로 바뀌는 건가? 그렇다면은 넓이의 값은 원래 넓이 s한테 무엇을 곱한 게 넓이일까? s1은? 길이의 b가 a 대 b라고 한다면 넓이의 b의 값은 a제곱 대 b제곱인 것 같아. 길이의 값이 지금 4x분의 1을 곱해야지 다음 길이가 되잖아. 그럼 넓이의 값은 뭘 곱해야지 넓이가 되는 거야? S1 넓이가. 4x분의 1을 제곱한 16x제곱분의 1을 곱해야 되겠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이거는 닮음, 중학교 2학년 닮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S1이라는 넓이의 값은 16x제곱분의 1s가 되겠네. S2라는 넓이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S2라는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길이가 4-x-x분의 1이니?
그럼 4였던 길이가 여기 있는 길이가 되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이걸 곱해야 되나? 여기서 다음 게 되기 위해서는 4x분의 1을 곱해야 되지만 지금 곱한 녀석의 값은 4분의 4-x-x분의 1을 곱해야지 다음 게 되는 거니?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 변의 길이의 값 x인 거니? 그럼 4였던 길이가 x로 바뀌었으니까 뭘 곱한 거야? 4분의 x를 곱했으니까 16분의 x제곱을 곱해야 되지 않나?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3개 더한 녀석의 값이 시간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3개 더한 녀석의 값이 2분의 s라고? 3개 더한 게 2분의 s이기 때문에 문제에 요구한 녀석의 값은 16분의 x의 제곱 16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6분의 4-x-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x제곱이 누구란 얘기야? 이게 누구라고? 네,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x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된 거 맞죠? 여기서 x값만 구하면 x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형을 가지고 식을 세웠고 아이구야 16 곱해야 되고 x제곱을 곱해야 되잖아. 16x제곱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16x제곱을 곱할 건데 여기는 16이 약분되고 x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x제곱은 괄호 속에서는 x를 곱하는 거니? 내 말 이해된 거 맞지? 나 지금 16x의 제곱을 곱하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양수의 x의 값이 필요합니다. 할만한 것 같은데? 어이구야 근데 제곱이 그지 같네? 각각 낱개로 하나씩 제곱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씩 곱한다면 2배 하려고 합니다. 2개 곱해서 2배 했더니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2개 곱해서 2배 했더니 플러스 2x의 제곱 2개 곱해서 2배 했더니 마이너스 8x 이제 방정식의 근이 필요합니다. x의 4승이 몇 개냐? 3승의 값이 1개인가? 제곱값을 찾아야 되는데 제곱의 값이 18x제곱인데 8x제곱 이항했더니 10x제곱? 1창의 값이 마이너스 8x 하나밖에 없나? 상수항의 값은 2예요? 이런 거 선생님 잘 못해. 눈이 침침해. 이제 늙어가지고. 밖에 잘 봤나요? 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름이 뭐야?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x제곱을 묶어서 풀어야 되잖아.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두 번째 거, 끝에서 두 번째 거. 이 값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밑줄의 값에서 마이너스 2가 등장하니까 플러스 3 인수분해한 다음에 x 곱할 생각인데 x의 제곱 곱하기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인수분해했습니다. 이제 x의 값을 사이좋게 곱할 생각입니다. x 안 곱해도 될 것 같은데? x 빵은 아닐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x 더하기 x분의 1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결정해야 되겠네?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1인지 3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1을 선택해야 될까? 3을 선택해야 될까? 요 녀석의 값은 실근이 존재하는 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빵인 녀석의 값은 실근이 존재 안 해. 이거 혹은 오메가가 존재하지. 이건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실근이 존재합니다. 한 줄 더 쓰는 거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3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4에서 3을 뺐으니까 1이네. 1한테 15 뺐습니다. 그렇게 별로 오래 안 걸리는데?
이해된 거 맞니 지금?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출제했다고 하네.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크다고? 여기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크다고? 그런데 이 직육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나무 토막에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위와 같은 남은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236입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의값은 82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중면체 대각선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필요합니다. 한 변의 길이의 값을 A, B, C라고 한다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이렇게 대각선 길이로 재고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건널비를 구할 생각입니다. 건널비를 구할 건데 이쪽 방향에 쳐다본 나무 토막의 넓이의 값은 BC. BC의 값은 두 개 있나요? 앞에서 본 넓이의 값은 AC, AC 두 개고요. 위에서 봤을 때 넓이의 값은 AB, AB도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페어져 있든지 말든지 간에 이쪽에서 바라본 넓이 AC라는 넓이와 여기 넓이 BC구나. 왼쪽에서 바라본 넓이 BC의 넓이와 오른쪽에서 바라본 넓이 BC의 값은 똑같은 넓이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건널비의 값은 이 도형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건널비의 값은 이 직면체의 건널비랑 똑같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의 값이 236이라는 얘기구나. 모서리 길이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서리 길이 합의값은 C라고 하는 길이가 다 해서 몇 개 있어? 이 두 길이를 합친 녀석의 값이 결국 C라는 길인가? 그럼 C의 값은 4개 있네. A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몇 개 있지? A라는 길이는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친 녀석의 값이 A인가? 그럼 결국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 합친 녀석의 값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라고 해도 되는 건가? 되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A라고 받고 B라고 한 녀석의 값은 여기가 B인 거고 C의 값은 여기가 C인 거잖아. 이게 모든 모서리 길이가 아니네? 모든 모서리 길이가 여기는 안 구했잖아. 6개를 안 구했네. 그럼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아니라 6까지 포함해야 되겠네. 요 생각을 못한 애들은 틀리세요라는 문제구만. 그때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이 82라고 합니다. 문제의 구한 녀석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필요합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제곱해야 되겠구만. 6을 이항해주면은 76? 76은 4 곱하기 19? 그래서 이 값은 19의 값의 제곱입니다. 19를 제곱했더니 361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EAB, EBC, EC의 값을 빼야 되는 거네. 236을 뺐습니다. 누가 236 좀 빼주라. 이야, 빼기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럼 내가 하지 그냥. 맞아요? 따라서 답이 뭐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모든 모서리 길이 값이 A가 되는 정사각뿔이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가 A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사각뿔에 대해서 OA, OB, OC, OD라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 길이들은 전부 다 A입니다.
근데 그 모서리 위에 EFGH라는 점을 잡았고요. OE, OF, OG, OH의 값은 모든 변의 길이가 B가 되는 정사각뿔인가 봐. 두 정사각뿔에 대해서 부피합의 값은 2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분의 AF의 길이가 AF? AF는 애매한 길인데 AF의 길이의 값은 2라고 합니다. 그때 사각형 ABFE, ABFE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 OAB는 무슨 삼각형이야? 삼각형 OAB의 값은 무슨 삼각형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정사각뿔의 정의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이 다 A라는 얘기죠. 그럼 삼각형 OAB라는 녀석의 이 삼각형의 도형은 정삼각형인 건가? 모든 변 길이는 다 A입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가운데 선분이 EF라는 선분이 있습니다. 나는 밑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삼각형인 거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부피의 합의값을 이겠다고? 그럼 부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고, AF의 길이값을 구했으니까 AF라는 길이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근데 AF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게 구하는 게 가능한가? AF의 길이가? 뭐, 가능하긴 하겠다.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부피부터 출발할까? 그럼 정사각뿔의 부피의 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리는 OAB라고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 OAC라는 삼각형.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뭐? 안 돼. 그럼 생각이 약간 모자른 거야. 삼각형 OAC는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신들의 대가리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데 게을렀다는 얘기야. 질문이 들어오자마자 AA인데 정사각형 대각선인데 1대1대 루트이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네. 선생님 저기 어디 봐서 직각삼각형이야. 저게 넓적하게 펴져 있는데. 그림은 수학 선생들이 그리지 않아. 수학 선생들이 손으로 스케치해주면 수학을 모르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림을 그려주거든. 걔네들은 수학을 몰라. 대충 그려. 가끔 애들이 선생님 문제 보면요 작아지고 재면요 똑같이 나오던데요. 야, 그건 중학교 때나 도형 그렸을 때 일러스트레이터가 이해할 수 있는 도형이니까 그렇지. 고등학생부터는 그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그려. 대충 눈금을 상상해서 풀면 안 돼.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1대1대 루트이니까. 자, 그러면 수선발 내리게 되면은 수선의 발은 정사각뿔의 바닥의 정 가운데 있는 점에 수선발 내리겠다. 그 수선의 발의 값이 우리는 요 수선발까지 길이가 높이겠네. 그런데 이 높이의 값이랑 이 길이는 똑같은 거니? 여기가 45도짜리니까? 이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네. 높이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냐? 요게 높이 값이니? A 루트의 절반? 그럼 밑넓이의 값은 A제곱. 높이 알아. 그럼 부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부피의 값을 V1으로 해볼게. 뿌리니까 3분의 1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밑넓이 값은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이고요. 높이의 값은 지금 2분의 A 루트 2라는 얘기인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아까 2 루트 2라고 했었는데 이 녀석의 값이 어떻게 쓸까 이거를? 6분의 A 세제곱 루트 2라고 쓸까?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의 부피는 뭐란 얘기야? 한 변의 길이 A 녀석의 값은 이거라며. 한 변의 길이가 B가 되는 위에 조그만 정사각뿔은 부피가 6분의 B의 세제곱 루트 2라는 얘기니? 두 부피의 값을 합한 녀석의 값 2루트라고 하니까 부피 합의 값 2루트라고 하니까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이 누구란 얘기야? 10이란 얘기네. 2루트 2에서 6 뺐으니까. 그럼 삼승 더하기 삼승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AF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세우라고 합니다.
난 지금 AF의 길이값이 2라고 하니까 AF의 길이를 지금 구해야 되거든? 아이씨, 어렵다. 저 길이를 먼저 주고 구하냐? 저 AF라는 길이를 AB로 표현하고 싶거든? AB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요만큼의 길이 2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B, 요만큼의 길이는 A. 아이씨, 여기 길이가 AB였을 때 여기 길이가 2라고? AB, A하고 B하고 2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나 모르겠네.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60도인 녀석의 값의 성질을 사용해서 구할 때 우리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직각삼각형이 있어야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각인 게 뭐 없나? 어디 직각인 거 있으면 문제 풀만 할 것 같은데. 연장선 그려서 직각인 걸 구하면 되지 않나? 연장선을 그어볼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는 거 어떨까? 여기가 60도니?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아, 여기는 30도? 30도였을 때, 여기가 30도? 3분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길이의 비율이지? 근데 요만큼의 길이일 건 B라며.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를 알 수 있나? 여기 길이 값은 누구야? A-B인가?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가 또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구만. 그럼 A-B한테 높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는 거니? 그럼 여기 루트 3이라는 실제 길이가 2분의 A-B를 곱한 게 루트 3이라는 실제 길이네. 그럼 1한테도 2분의 A-B를 곱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끝났네. 여기 길이의 값은 2분의 A-B 루트 3이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B니? 그럼 피타고라 정리를 통해서 2의 제곱의 값을 설명할 수 있겠네.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2를 갖다 제곱한 녀석의 값은 2분의 A-B 루트 3의 값을 제곱한 녀석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를 제곱한 녀석을 가지고 피타고라 정리를 통해서 풀 수가 있네.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했더니 오른쪽에 게 2분의 3A 제곱, 아니 4분의 3A 제곱, 4분의 A 제곱, A 제곱인가? 4분의 3B 제곱, 4분의 B 제곱, B 제곱도 있네. 가운데 녀석의 값이 제곱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B,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B. 제곱했더니 4분의 2니까 2분의 AB. 왼쪽은 까먹었다. 마이너스 2분의 3AB, 오른쪽은 플러스 2분의 AB, 마이너스 AB냐?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가 누구야?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서 AB만 구하면 되겠다. 뭐 곱셈 공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정체가 10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2인가? 그게 사라는 얘기예요? 치환하겠습니다. 합의값은 t라고 쓰려고 하고요. 고백값은 s라고 쓰겠습니다. 합의값은 t라고 쓰고요. 고백값은 s라고 쓰겠습니다. 어이구야, 마이너스 3에서 여기다 t를 곱할까? t를 곱했더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서 t의 값은 4t래? 똑같네? 그럼 t의 값은 3이란 얘기구만. 합의값이 3입니다. 합의값이 3이었을 때 대입했더니 9. 그래서 5 빼야 되는데 a, b의 값이 누구라고? 네, 지금 된 거 맞나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곱셈 공식 가지고 마무리 해볼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제곱하라고 했냐 지금? 제곱하게 되면 s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 난 지금 s의 제곱의 값한테 30배 하려고 합니다. s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16분의 3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이니? 그럼 제곱하게 되면은 16분의 3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제곱 b제곱을 하면 되겠네. 여기다 32배 하면 되는 거고 32배 하게 되면 앞에 16분의 3배가 아니라 6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난 이것만 구하면 되겠구만.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두 개를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알고 있었나?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3분의 5만 3분의 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5를 대입했더니 이항해주면 3분의 12 더하기 3분의 5 3분의 17 a제곱 b제곱의 값은 9분의 25 3분의 17 9분의 25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17을 3분의 17을 제곱했습니다. 그 사이 까먹었네. 3분의 5였나? 9분의 25? 9분의 25한테 4배 했습니다. (6 곱하기 9분의 100) 몇이야? 189? 답이 분수가 나오게끔 설정하냐? 3분의 3 약분되니? 3 약분하면은 63? 63에 2배 했더니 126? 이해된 거 맞니?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시고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라는 문제야.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 지금 고난도 문제 다 풀어준 거니? 이거에 비하면 앞에 있는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들이야. 모르는 거는 16번으로 왔습니다. 16번은 다음에는 다항식에서 완전제곱의 꼴로 표현될 때 A, B, C, K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은 보통 전개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1차항계수가 똑같도록 전개를 해야 되거든. 1차항계수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차항계수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개를 곱할게요. 가운데 두 개 곱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인가? 앞에 거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곱하고 있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1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앞에 있는 값 전체를 t라고 쓰려고 하거든. 앞에 거 전체를 t라고 쓴다면 뒤에 거는 t보다 2만큼 큰 거죠. 이해 된 거 맞아요? 그럼 전개했더니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이기 때문에 k 값이 1이 돼야지 완전제곱식일 것 같은데? 그럼 k가 1이라고 한다면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인데 t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선생님이 3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를 t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그때 ABC를 읽으세요. ABC 3개 더하면 13인 것 같은데? 답이 14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아예 방금 문제의 포인트는 1차 함계수가 똑같도록 두 개를 전개한 거야.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은 길이가 10cm인 막대 26개를 빈틈없이 연결해서 만들어진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넓이의 값을 구하는 과정과 답을 논술했으면 좋겠습니다. 빈틈없이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거라고? 그렇다면 테두리에다 지금 만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에 들어간 이 막대의 개수와 이쪽에 들어가는 막대의 개수는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전체 26개니까 막대는 13개의 막대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x개의 막대를 사용하고 여기에 지금 13-x개의 막대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3개, 13개니까요. 근데 사용한 개수가 저렇게 되면은 길이가 10cm니까 여기에 10을 곱한 게 선분의 길이인 거니? 그때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의 값 자체가 100 곱하기 x 곱하기 13-x입니다. 이 폼을 쓰는 위로 블록입니다. x라는 녀석의 개수의 값을 빵개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절편값이 빵부터 13까지고 x의 값의 범위는 빵부터 13까지가 x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최대값은 2분의 1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x라는 개수의 값은 반드시 자연수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2분의 13을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6이나 7을 갖다 대입했을 때가 똑같은 값을 가질 거고 6, 7을 대입하는 녀석의 값이 최대값이겠네요. 납득하셨나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건 최대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2분의 13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아닙니다. 6과 7을 대입하는 녀석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6을 대입하겠습니다. 6 대입했더니 6, 7, 42, 4200의 값이 최대값인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3번? 자, 아예 23이라고 하셨나요? 20번이라고 했습니다. 20번 다음에 3차 방식이 있는데 3차 방식의 근해값이 한근이 이거라고 하니까 K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네. 왜 안 되지?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지워지려면 1로 해야 되는데 1로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네. 2로 해도 K가 안 지워지고 앞으로 K는 안 지워지는데? 뭔 개같은 상황이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한근의 값이 이거라고 한다면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인 거 또 다른 근인 거죠. 그래서 두 근의 값이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쌤은 지금 세 근의 고백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이 4분의 12니? 두 개를 곱한 건 3?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세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9가 지금 세근의 곱인 것 같아.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나머지 한 근의 값이 3인 걸 알 수 있군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이 필요한데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잠깐만. 문제 요구한 건 나머지 두 근 중에 한 근. 알파의 값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값은 3인 거네. 그리고 k값만 필요합니다. k값은 세 근의 합의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거 두 개 더한 건 1, 세 개 모두 더한 건 4. 세근 합의값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K이기 때문에 K의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풀적했던 23번이었다고요?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 최고차함계수 1인 다항식 fx가 있는데 fx라고 하는 다항식은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몇 번 경험한 문제인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몇 차식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값이 전부 다 gx-x의 제곱. 그 다음 gx-x의 제곱의 값이 목과 나머지네. 나의 바램은 gx의 값의 차수의 값이 gx-x의 제곱의 차수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 gx의 값 2차식이고 x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함수겠군요. 그럼 gx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때 몫의 값이 ax 플러스 b, 나머지 값도 ax 플러스 b인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 얘기하기를 1대입에서 63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라고 최고차함계수의 값 1이라며.
최고참 교수값 1이기 때문에 A의 값 1입니다. A가 1이었을 때 주어진 시계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X 플러스 B, X 플러스 B일 건데 여기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2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1 플러스 B? 그럼 이 값은 3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인가? 공통인수 1 플러스 B로 묶어주면 이 값이 문제 6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의 값이 양수여야 되나? G한테 빵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빵 대입한 값이 B가 되는데 B의 값이 양수라고 합니다. 그럼 양수값으로서 이걸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97에 63이니까 B의 값은 6인가? 그래서 B의 값은 6인 거 알게 됐습니다. 함수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러니까 두 개 공통인수 묶어주면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B제곱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35가 답인가요? 그 다음 또 표할 게 몇 번이죠? 집에 가고 싶으니까 적절하게 이게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숙제가 꽤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지런히 시작하고 노시기 바랍니다. 용이야, 놀고 나서 하지 마시고요. 숙제한 다음에 노세요. 잘 가세요.